예. 접하는 원 얘기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접하는 원. 어떤 원의 중점을 제가 3,1에다가 이렇게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3,1. 중점이 3,1인 원 자체는 반지름이 달라지면 당연히 원이 달라지니까 엄청 수많은 원이 있어요. 근데 이 원 중에 만약에 x축에 접하는 원이 있다. 중점이 3,1인데 x축에 이렇게 딱 붙어있는 점이 있다. 그럼 이 친구의 반지름은 얼마가 되는 걸까요? 이 그림으로 보면 지금 중점이 3,1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중점이 3,1인 상황이에요. 반지름은 그럼 1이겠죠. 자, 그래서 중점이 3,1인 원이다 라고 하면 네, 여기 좌변을 항상 다 똑같이 쓰여져요. 반지름만 다를 뿐 중점이 3,1인 원은 여기는 다 항상 똑같아. 근데 그 중에서 x축에 접하는 원은 그 반지름의 길이가 바로 무엇과 같다? 중점의 y좌표 절대값과 똑같아져.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은 1이 돼. 1의 제곱. 자, 그럼 중점이 3,1이다. 똑같아. 그런데 제가 y축에 접하게 그려볼게요. y축에. 여기 y축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럼 이 친구의 반지름 얼마 되는 거예요? 3이 됩니다. 3,1. 3. y축에 접하면 y축에 접하면 중점의 x좌표 절대값. 이 친구가 반지름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볼까? 자, x-a 제곱 더하기 y-b제곱이라고 하는 원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x축에 접하면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지름은? b죠. 맞아요. y축에 접하면 반지름은 절대값이 있는. 여기 x축에 접할 때, y축에 접할 때 이런 상황이에요. 자,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1번 중점이 3,4이고 하는 순간 x-3의 제곱 y-4의 제곱 바로 들어가요. x축에 접하는 원, 그럼 반지름 얼마라고요? 4가 된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두 점을 지나고 y축에 접하는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두 점 1,0과 2,-1을 지나고, 그럼 중점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중점을 모르는 상황이고요. 중점을 모르는 상황이고 y축에 접한다 하면은 반지름 여기 갖다 쓰는 거죠. 요렇게 써주는 겁니다. 중점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 y축에 접한다 라는 걸 가지고 이 친구가 반지름이구나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 그리고 2,-1을 각각 두 번 대입을 또 해줘야 되겠죠. 1,0 집어넣어줄게요. 1,0 집어넣어주니까 b제곱 은 a제곱. 자, 이번엔 2,1 요렇게 또 집어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집어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줄 건데, 자, 첫 번째 식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식, 첫 번째 다 볼게. 첫 번째 식 전개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더하기 b제곱은 a제곱이기 때문에 이거 날려주면서 b제곱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넘겨주니까 이렇게 쓰면 더 이쁘겠다. b제곱은 2a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 쓸 수가 있네요. 다음,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전개 한번 싹 해보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b 더하기 1은 a제곱. 역시 a제곱 지워줘 버리면은 b제곱은 다 넘겨버릴게요. 이게 마이너스 4a 여기 4a 마이너스 2 더하기 2. 그 다음에 4 더하기니까 5 넘겨주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b제곱이니까 이렇게 빼버리면은 b제곱이 날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b제곱 날려버려요. 그러면 2a 빼기 4a 마이너스 0 빼기 2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로 싹 다 나눠버리면 a 더하기 b 더하기 3은 0 뭐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식이 좀 복잡해. 결국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 이 b라고 하는 친구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b 대신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중간 과정에 있는 식에 b 대신에 여기다 넣어도 돼요. 뭐 여기다 넣어도 돼요. 여기다 넣어? 그럼 지워질까? 여기다 넣어. 여기가 b 넣기 제일 편해 보인다.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의 제곱은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전개해주면은 a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9는 2a 마이너스 1. 이제 2a 넘겨주면은 4a 마이너스 1 넘겨주면은 10 이렇게 되나? 그래서 a가 인수분해가 왜 안 되지? 7이 나와야 되나? 저 이거는 정확히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빨리 가서. 네. 나는 자신이 봐야지. 뭐야? 뭐야 이거? 다시. 자, 뭐. 다시 해볼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y축에 접한다. 예. x-a제곱 y-b제곱을 y축에 접한다. a제곱 여기다가 1, 0 2, -1 대입해준다. 1-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제곱. 자, 2, -1 또
해줍니다. 그럼 식 두 개를 다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더하기 b제곱은 a제곱이니까 a제곱 날려주고 b제곱은 2a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식 하나 나오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식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1은 a제곱. 그래서 a제곱 다 날려주면은 b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1은 요거 넘겨서 4a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b제곱을 소거하려고 했는데 b제곱을 딱딱 소거해주면 참 편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a도 남고 b도 남아서 b제곱 소거하니까 좀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식을 a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넘어가서 b제곱 더하기 1은 2a 그러므로 a는 2분의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만 바꿔치기를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a로 정리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b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2는 4 곱하기 2분의 b제곱 더하기 1 빼기 4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b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1은 2 b제곱 더하기 2 빼기 4 해주니까 자, 오른쪽으로 이제 하나 넘겨주자. b제곱 넘기고 2b 넘어와줬고 여기 마이너스 2에서 1 넘어와주니까 마이너스 3 정도. 그래서 b값을 2개 만들어주면 b가 3인 거고 b가 마이너스 1인 거. 그럼 a는 뭐 하면 된다? a는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거 된다고 했으니까 b제곱 더하기 1, 요 3일 때는 9 더하기 1, 10이니까 2분의 10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제곱 더하기 2분의 2 되니까 얘는 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B가 대해서 둘 다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초에 세웠던 요식 구한 A, B에 대해서 두 개를 다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x 마이너스 3제곱 y 마이너스 3제곱은 25 이 친구가 하나 나오는 것이고요. 자, 이 1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x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제곱은 1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1,0과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라고 했을 때 1,0 그리고 2, 마이너스 1 이렇게 이 두 점을 지나면서 지금 어디에 접하는 원을 구하고 싶은 거냐면 y축에 접하는 원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면서 y축에 접하는 것이 하나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는 이렇게 지나면서 y축에 접하는 이렇게 나와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 아래에 있는 원이고 이 친구가 여기 위에 있는 이런 원을 할게요. 두 개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유제 12를 보면 얘는 훨씬 간략합니다. 사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우리가 x축에 접하면 중점의 y좌표가 반지름이다 라고 했고 y축에 접하면 중점의 x좌표가 반지름이다 라고 했는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얘는 중점의 x좌표도 반지름이고 중점의 y좌표도 반지름이 되버려요. 그래서 이 중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반지름으로만 쓰여져요. 그리고 원의 방정식도 x-r의 제곱 y-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쓰여져 버립니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미지수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반지름만 알면 끝나버리죠. 반지름만 알면 끝나요. 그래서 x축,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요 부호만 살짝 결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얘는 지금 1사분면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r, 좌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2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하면은 중점은 마이너스 r, 플러스 r 이렇게 되겠죠. 때문에 원의 방정식은 x 더하기 r제곱 y 마이너스 r제곱은 r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중점의 부호들만 살짝 조정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유제 1-2번을 보면요. 마이너스 2,1을 지났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1 해서 벌써 여기가 2, 3면이 들어가 버렸죠. 2, 3면을 지나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그 중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r, 플러스 r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x 더하기 r의 제곱 y 마이너스 r의 제곱 그것은 r제곱 이렇게 써주고 거기에다 누굴 대입한다? 마이너스 2,1을 바로 대입을 해주면 된다. 그럼 r 마이너스 2제곱 1 마이너스 r제곱은 r제곱이니까 이 전개를 해보아요. 마이너스 r 더하기 4 r제곱 마이너스 2r 더하기 1은 r제곱 그래서 r제곱 하나 지워버리면 r제곱 마이너스 6r 더하기 5가 나오겠죠. 그래서 보니까 1도 있고 5도 있네. 자, 1이라는 건 여기 마이너스 1,1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5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5,5라는 얘기죠. 얘를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커다랗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 2개 써주면 되겠죠. 근데 부호 조심하라 했어요. 부호를 조심하라고. 그래서 여기 r이 1이기 때문에 y-1제곱은 1 이렇게 한 친구 25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한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하는 원 이 정도는 어렵지 않고 잘 나와주게 된다. 보시고요. 넘겨보시면 7번 유형 7번 아폴로니우스 원 이면 되겠죠. 자, 제가 유형 7번 이게 아폴로니우스 원입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A가 마이너스 2,3이고요. A가 마이너스 2,3이고 B라는 점은 1,0이야. 그럼 A와 B는 고정이에요. A와 B는 안 움직여요. 근데 P라고 하는 친구는 A에서는 정확하게 한 칸, B에서는 두 칸. 즉 A와는 가깝고 B와는 멀리 떨어진 점인데 그 떨어진 거리의 비율이 무조건 1:2여야 된대요. 그러한 P는 상당히 많죠.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친구도 P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A와 B에서의 거리의 B가 지금 1:2인 점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P라고 하는 점 하나를 바로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다음. 자, 여기 있는 점도 P가 될 수 있습니다. 왜? A에서의 거리와 B에서의 거리 비율이 1:2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저기 어딘가에도 있어요. A에서의 거리와 B에서의 거리 비율이 1:2기만 하면 A에서의 거리와 B에서의 거리가 1:2기만 하면 이런 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P들을 한 군데에 모아주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원이라고 하는 도형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친구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구해야겠지. 이 P의 좌표를 임의의 좌표 x, y라고 두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A에서부터 P까지 거리인 AP와 B에서부터 P까지 거리의 BP가 항상 몇 대 몇이라는 거죠? 1:2라는 거.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AP 대 두 점 사이의 거리 PP가 항상 1:2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A와 B는 좌표가 딱딱딱딱 떨어져 있고 P는 임의의 점이라 x, y로 두었기 때문에 자 해볼게요. 그럼 미리 등식부터 세울게. 얘가 1:2니까 내항고 외항고 같다라고 두면 BP는 2AP 요거 만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BP 뭐라고 써요? 두 점 사이 거리 BP 뭐라고 씁니까? 마이너스 x1 x
제곱 네, 여기 x, y고 1 마이너스 x 제곱 아니면 x 마이너스 1 제곱 다 좋고요. y 제곱 이것이 BP. 자, AP 볼까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빼기 x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제곱 3 마이너스 y 제곱 오 근데 BP가 2AP다. 그럼 제가 등식 딱 세워보죠. BP는 2 그렇네요. 이제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해. 지금 루트를 두기 때문에 제곱해서 정리해. 제곱해서 정리해. 제곱해. 떼버려. 제곱해. 떼버려. 근데 중요한 거 이거 제곱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거 제곱 절대로 안 하셔야 돼. 다 해야 돼. 그리고 요거 전개해서 넣는 거예요. 자, 여기 제곱했기 때문에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더하기 y제곱 해주고요. 자, 여기도 제곱해서 4 써주고 요거 제곱한 거 그대로 쭉 써주면 뭐 이제 분배해가지고 정리만 해주면 되죠. 분배해줄게요. 4x제곱 16x 여기 16 4y제곱 24y 36. 그럼 여기 뜬 친구 하나하나 넘겨볼까요? x제곱 넘어와 볼까요? 3x제곱 마이너스 2x 넘어와 볼까요? 18x 플러스 1 넘어와 볼까요? 요거는 마이너스 요건 마지막에 계산할까요? y제곱만 넘겨줄게요. 3y 그럼 여기 24y도 그대로 36, 16 더하면 52인데 여기 1 넘어와서 빼주니까 51 해주면 되죠. 이제 3으로 다 나누어 줘야 되겠습니다. 3으로 나눠서 x제곱 3으로 나눠서 y제곱 3으로 나눠서 6x 3으로 나눠서 마이너스 8y 3으로 나눠서 17 이것은 무엇이다? 원이다. 이게 바로 원. 중점이 몇 콤마 몇이 원입니까? 마이너스 3,4 그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4 이거 반지름 어떻게 계산할까요? 반지름 9 16 127 그럼 여기 빼기 1이니까 루트 8이라고 하는 반지름으로 나옵니다. 네. 자취 중에서 가장 잘 나오는 앞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 도형의 둘레를 구하시오. 둘레를 구하세요. 중점은 안 구해도 됐네요. 둘레를 구하려면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반지름 아까 루트 8이다 라고 구했기 때문에요. 그럼 둘레는 2파이 r 해서 4 루트 2파이가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55페이지 공통현이다. 자, 여기서는 대표형 8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대표형 9는 지금 안 하고 대표형 8 할 건데 8과 9의 차이는 이런 거거든요. 자, 원이 두 개가 있으면 두 원이 만날 때도 있고 안 만날 때도 있을 텐데 만약에 두 원이 이렇게 두 번 만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두 원이 만나는 교점 두 개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럼 이 두 교점 분홍색 점 두 개를 지나는 원은 몇 개가 있을까?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수억, 수조, 수만, 무한개, 무한개. 근데 이 원의 교점인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가 있을까? 그건 단 한 개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다루는 거, 그게 대표형 8번, 우리가 공통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원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 이 교점을 지나는 수없이 많은 그런 원들을 다루는 것이 명 9번.
사실 9번이 난이도가 더 높지만 8번이 이형 가치가 훨씬 높고 문제에서도 거의 대부분 공통현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공통현만 한번 볼 겁니다.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원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이 원의 방정식이 대표형 8번처럼 x-2의 제곱 y제곱은 9 나와 있고요. 또 다른 원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이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 친구의 방정식도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배웠나? 공통현이라고 배웠다. 자, 그럼 이 공통현은 어떻게 구하냐? 공통현은 너무 쉽습니다. 이 두 원을 서로 빼버리면 돼요. 서로 빼버려. 근데 그냥 이렇게 완전 제곱식일 때는 어떻게 빼야 될지 감이 안 오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면 두 친구를 다 일반형으로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럼 이거 써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y 더하기니까 2 a 넘어와서 마이너스 a 여기까지 써주면 되겠죠. 일반형이니까. 다음 요거 왼쪽 원 정리해보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있고 마이너스 4x 있죠. 근데 y는 없죠. y 없고요. 더하기 4 여기까지 써주면 됩니다. 자, 이제 빼기가 쉽죠? 빼요. 빼면 뭐가 없어져? x제곱 y제곱이 없어지기 때문에 뭐만 남아? 직선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워. 그리고 나서 2x 빼기 사이즈 6x 마이너스 2y 뺄 거 없으니까 수순례로 2 빼기 4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써줘. 그게 뭐다? 이게 이거라 이거. 공통현 바로 써. 두 원을 그냥 빼버리면 x제곱 y제곱이 없어지고 직선만 남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공통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누구를 지난다? 0,-1을 지나. 0,-1 대입하자. x 0 대입했고요. y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는 0 잡아줬습니다. 따라서 a는 지금 얼마? 0이라는 거. 공통현의 이용 가치는 오릅니다. 공통현으로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제 17번만 한번 해볼게요. 유제 17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하는 순간 그냥 그 두 직선을 빼가지고 1차식만 남겨. 그게 바로 직선이야.
자, 우선 둘이 소구해서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나왔나요? 3 마이너스 ax 3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정리됐나요? 좋아. 근데 얘가 평행하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와 평행하대.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잖아. 이걸 문제의 그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와 맞춰서 이걸 표준형으로 바꿀 거냐, 아니면 얘를 일반형으로 바꿔서 얘랑 맞춰볼 거냐. 어떻게 바꾸는 게 편할까요? 이걸 표준형으로 바꿀까요? 이걸 일반형으로 바꿀까요? y 마이너스 x 예, 그럼 이걸 일반형으로 바꿔볼게요. 넘어서 x 더하기 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 그러면 이거 맞춰줄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더하기 10은 0 맞춰줄게. 맞춰줄게. 맞춰. 아, 그래서 3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면 되는 거야. a는 5. 자, 공통현은 상당히 잘 나오는. 뒤에 넘어가면 공통현의 길이. 공통현의 근형 문제. 근데 공통현의 길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공통현이 아니라 그냥 한 원의 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3 때 이미 해봤어. 중3 때 이렇게 원과 현에 대해서 요 현의 길이를 재려면 뭐 가지고 했어? 바로 반지름의 길이 그리고 여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가지고 풀 거야. 이거 또 하는 거야. 또 해보자.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죠. 그럼 공통현부터 일단 체크해 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y 마이너스 8은 0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y 더하기 9는 0에 공통현부터 일단 구할게. 공통현부터 구하겠습니다. 4x 여기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7은 0 이렇죠. 자, 공통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두 원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 이걸 지나는 직선을 공통현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딱 교점과 교점 사이 거리, 이것을 지금 공통현의 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이 둘 다 있을 필요는 없겠다. 어차피 이 원의 현이기도 하고 이 원의 현이기도 하니까 우리는 두 원 중에 하나만 채택해 오겠습니다. 자, 이 친구를 가지고 와서 이 원과 방금 구한 공통현이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체킹해 보도록 하죠. 방금 구한 공통현의 방정식 나와 있고요. 그럼 이제 원의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중점과 반지름이거든. 자, 이 원을 채택했어요. 이 원의 중점 몇 콤마 몇이죠? 1콤마 마이너스 1이죠. 자, 반지름 구해볼게요. 반지름 어떻게 들어갈까요? 1 더하기 마이너스 8 플러스 8 자, 플러스 8 해주니까 루트 10이 들어가고, 그 길이가 바로 여기야. 루트 10. 그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원의 중점에서 내린 수직이 등분선, 자, 요 길이를 알아야 하는데, 이 길이를 알기 위해서 그 전에 알아야 될 게 바로 이거야. 이거 어떻게 구할까? 사인 아니, 각을 보여줘. 이거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합니다. 원의 중점과 방금 구한 공통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1, 이 직선의 거리 어떻게 구했죠? 거리 전과 직선의 거리 그 16 더하기 9 네, 20이다. 16이 아니라 그 4 더하기 마이너스 3 중점이 그거 마이너스 1이었어요. 플러스 3 마이너스 예. 그래서 루트 2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2이다. 아, 이게 바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원의 중점과 공통면 사이의 거리. 자, 그러면 이제 요 길이 얼마나 나와요? 루트 6이 나와주게 되고요. 그래서 결론 공통현의 길이는 2루트 6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 항상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정보가 나와 있는 거예요.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와 있고 원의 중점이 있을 때 우리는 반지름이 있고요.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현의 길이 절반이 된다는 거. 항상 반지름을 모를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모를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모를 때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나머지 두 개의 정보로 얻어내시면 되겠다. 자, 우선은 유제 19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현의 방정식이 일단 나와주나요? 8x 마이너스 8 y가 없어지나요? y가 없어질 리가 없어요. 일단은 유제 19번 그 첫 번째 원에는 x제곱 y제곱밖에 없고 y가 x, y 함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원에서 나오는 x, y가 없어질 리가 없거든요. 일단.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 그럼 x, y 없고 마이너스 8 다음은 x제곱 전개 그리고 y제곱 전개 그리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4 나오고 4 나오고 4 넘어오니까 4 이렇게 그래서 x는 빼주고 4x
원 두 개 중에 하나 더 쉬워 보이는 거는 당연히 x제곱 y제곱. 사실 요 원이 훨씬 쉬워 보이네요. 요 원으로 선택. 그리고 공통현. 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 이 중점이 얼마인가요? 아, 2,000. 0,0이 이 중점 0,0인 거예요, 그냥. 반지름 아, 2cm. 이거 반지름이요? 다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방 들어가고 그리고 중점 A, B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들어왔다. 그럼 중점은 0,0 가장 심플한 원이 됩니다. 이 반지름 제곱이 아닐까요? 반지름 제곱이 8이 아닐까요? 그죠? 반지름 루트 8인 거죠. 그럼 이제 나올 게 다 나왔죠. 반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뭘 가지고 구한다고? 점과 직선의 거리가 오케이 루트 2의 3. 그럼 마지막에 나왔네요. 계산해보면 요 제곱에서 요 제곱을 빼면 되죠. 요 제곱은 8이고요. 요 제곱은 2분의 9 이렇게 돼요. 그래서 2분의 7 결국은 루트 2분의 7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14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현의 길이는 루트 14 이런 공통현 체크. 공통현의 방정식 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리고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겠죠. 자, 좀 20번 한번 다시 해볼게요. 보통 이제 기출의 유형은 20번인 거죠. 아무것도 안 비워놓고 다 주고 정직하게 그냥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보다는 20번이 훨씬 이제 잘 나옵니다. 20번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는 0 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y 더하기 a는 0의 공통현이라고 했으니까 공통현부터 찾아보면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하나 나와줍니다. 자 이제 이 친구와 두 원의 공통현이니까 원중에서는 a 있는 거 말고 얘를 택해야 훨씬 풀이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 하나를 선택을 했고요. 이 친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넘겨주면 되겠고요. 이 친구가 공통현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알 수 있는 거 중점 얼마입니까? 유제 20번 0,0 반지를 얼마죠? 2 여기까지 알고 있고요. 그 다음 공통현의 길이가 2 루트 3이 됐네요. 바로 여기가 2 루트 3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요만큼은 루트 3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1이라는 얘기지.
아, 내가 A를 찾고 싶으면 이제 뭐 하면 된다?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1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거리 계산해볼까요? 루트 16분의 9 16 더하기 예, 16 더하기 9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예, 맞아요. 그게 이제 얼마 되도록? 1 되도록 세팅해주면 된다.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는 루트 25니까 넘겨서 그냥 5.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플러스 마이너스 5 중에 하나면 되는 것이니까요. 마이너스 A 넘겨서 여기다 A 넘겨주고 마이너스 4 놔두고 풀마 5 넘겨주면 마이너스 플러스 5니까 어차피 똑같아. 한 번 더하고 한 번 빼는 건 똑같아. 그래서 A는 마이너스 9, A는 1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나옵니다. 근데 양수 A 값을 구하시고 하니까 우리는 1 적어주면 1이에요. 유형 11도 사실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푸는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번에는 공통현이 아니고 공통접선이에요. 공통접선. 공통현이 아니고 공통접선. 그래서 원이 예를 들어서 전혀 이런 식으로 만나지 않고 있을 때 접선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통 접선. 이 친구의 접선이기도 하면서 이 친구의 접선인 형태는 첫 번째로 접선에서 원이 똑같은 방향에 있는 경우, 뭐 얘는 아래라고 보면 되겠죠. 혹은 동일한 접선에서 원이 똑같은 방향 위로 있는 경우, 이렇게 얘네들을 다 공통 외접선이라고 불러요. 근데 또 어떤 접선이 있냐면 하나의 접선을 기준으로 두 원이 접선이긴 접선인데 다른 방향에 있는 경우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이런 식으로. 물론 이쪽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통 내접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통 내접선하고 공통 외접선하고 요 길이를 구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거 구하는 방식을 좀 기억을 해두자는 거예요. 첫 번째, 원이 두 개가 있고요. 여기 작은 원이 또 이렇게 있고. 그래서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해보자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접선이 이쪽 원과 접하는 이 접점, 다음 원과 접하는 접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라는 게 문제인 거야.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원의 중점. 원의 중점. 중점과 중점 사이의 거리. 우리가 평면좌표에서 구했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쭉 구해줍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쭉 구해줘요. 그래서 이 길이를 뭐 D라고 했고, 디스턴스 이렇게. 다음. 자, 이 친구는 원이 크니까 큰 원의 반지름을 큰 라지 R이라고 부르고, 이 친구 작은 원이니까 뭐 소자 R이라고 불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요 L이라고 하는 길이를 어떻게 할 거냐면 쭉 똑같이 평행하게 슬슬슬슬슬 올려서 여기까지 여기다가 쭉 옮겨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L을 옮겨줄. 뭘 만들려고? 여기 직각삼각형을 만들려고요. 직각삼각형.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이미 이 빗변의 길이는 중점과 중점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구해놓았죠.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요 길이만 필요한데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네. 알파 베타 네. 갑자기. 아니 저 이런 R 빼기 5 S 아. 이거 대문자고 이거는 소문자고 이거 B고 이건 L이거든요. L을 보여주는 거고요. R 빼기 16 아니? 네. 여기는
큰 원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주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나머지를 다 알 수가 있겠다. 이 점과 점 사이 거리 빗변 요거 제곱해서 요 친구 구간과 제곱을 빼주면 내가 원하는 접점과 접점 사이 거리 나와주게 된다. 치고요. 다음이 이제 접선이 방향이 반대 방향의 접선이 있을 때도 한번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접선. 그럼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 자, 여기 첫 번째 접점에서부터 두 번째 접점까지 요 길이를 구하는 게 목표다. 다 똑같아요. 우선 두 원의 중점과 중점 사이 거리를 구한다. 이렇게. 다음 큰 원의 반지름이 대문자, 작은 원의 반지름이 소문자입니다. 그래놓고서는 구하고 싶었던 이 길이를 이동해. 짜짜짜짜짜짜짜 여기로 이동을 쫙. 그러면 여기 또 뭐가 나오겠나? 직각삼각형이 나오겠다. 직각삼각형. 구하고 싶은 길이는 이 친구인 것이고요. 이 친구인 거고, 우리가 구할 수 있었던 거 뭐냐? 바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빗변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이 길이는 큰 원의 반지름, 작은 원의 반지름, 이런 식으로 다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공통 내접선과 공통 외접선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구해 보는 게